법,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벌금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일단 1문단. 그럼 과징금이란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 과징금의 정의가 나오죠. 과징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령, 자치, 법규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위반에 대한 제재야. 그리고 금전적 제재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뭔가 위반했어. 그래서 부여하는 금전적 제재다. 돈 내라고 하는 거잖아. 의무 위반했으니까 너 그거 돈으로 떼워라. 그치? 돈 내라는 거야. 그럼 금전적 제재 수단이란 면에서 과징금은 뭐하고 비슷한 거냐?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인 벌금과 유사하지만 그럼 잘 봐봐. 벌금도 역시 뭐야? 금전적 제재야. 알겠지? 그치? 그럼 벌금도 금전적 제재인데 벌금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형벌의 답이 줄긋는 거야. 이건 형벌이야. 됐죠? 근데 그래서 벌금은 누가 부과해? 사법기관이 부과해. 형벌이니까. 근데 무엇은? 과징금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잘 봐봐. 자, 칠판 한번 봐. 그럼 벌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사법기관이 부과하는 형벌의 의미가 되는 거고. 알겠지? 그치? 자, 근데 과징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얘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무슨 제재다? 얘는 행정적 제재라는 면에서 다르다. 요렇게야.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비교가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칠판 봐. 금전적 제재라는 면에선 똑같다. 근데 벌금은 누가? 사법기관이 부과한다. 이건 형벌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근데 과징금은 뭐다? 행정청이 부과한다. 행정적 제재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근데 이것만 보면 느낌이 잘 안 와. 그래서 뒤를 보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 과태료는 또 뭐냐? 그럼 끊어봐. 과태료 앞에서 끊는 거야. 그러면 과태료라는 게 또 나와. 그치? 그럼 이게 세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과태료라는 건 도대체 뭐냐? 경미에 답이 출거해야 돼. 그러니까 가볍다는 뜻인 거야. 경미한 행정이야. 행정. 알겠죠? 행정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이야. 알겠지? 다른 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시에 부과하는 걸 바로 과태료라 그래. 그치? 그럼 그때 부과를 해. 그래서 이 사람을 있잖아. 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형사사범을 지금 어때? 경미한 여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경미한 형사사범. 이것도 경미야. 경미한 형사사범이야. 됐지? 그래서 잘 봐봐. 요거 꼭 체크해놔. 경미하다는 게 포인트야. 가벼운 거. 심각하지 않은 거야. 그럼 거기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형사사범을 지금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때 부과하는 게 바로 과태료인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과해. 그럼 칠판 한번 봐. 그럼 얘네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바로 뭐야? 과태료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칠판 봐. 자, 잠깐. 선생님 봐봐. 잘 들어. 자, 봐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어디 들러야 되는데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어? 주차 위반을 했어요. 알겠지? 그지? 그럼 주차 위반을 했어. 그 주차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차 위반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어때? 날라와요. 그지? 그러면 그 날라온 거 돈 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 과태료라 그러는 거야. 과태료. 알겠죠? 됐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과태료야. 가벼운 거잖아. 그지? 뭘 위반한 거야? 행정법규를 위반한 거죠? 주차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주차한 거니까. 그지? 그래서 지금 내는 걸 뭐라 그래? 과태료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봐봐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어때? 범죄자가 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건 내가 법규 위반했을 때 어때? 돈으로 때운다는 느낌인 거야. 알겠지? 뭐 주차 가장 대표적인 거 주차 위반. 신호 위반 이런 것들이지. 그죠? 요때 내는 거야. 그게 바로 과태료야. 자, 그리고 그다음 봐. 자, 그다음 또 그리고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과하는데 과징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 법령을 위반해서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거야. 또 중요한 게 이거야. 얘는 있잖아. 법령을 위반해. 그죠? 그럼 위반해서 뭘 얻어?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단 말이야. 그걸 뭐 하기 위한 거?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과징금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잘 봐. 예를 들어줄게. 과징금은 보통 어떤 거냐면 잘 봐봐. 자, 치킨. 자, 대표적으로 교촌.
BBQ 있어. 알겠지? 프랜차이즈. 근데 얘네가 있잖아. 뭘 한 거냐? 치킨 값을 담합을 한 거야. 담합한다는 건 무슨 말? 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야. 그래서 짬짬이라 그래서 뒤에서 서로 손잡고 있잖아. 가격 서로 같이 올리기로 한 거야. 왜냐면 사실 경쟁업체잖아. 그지? 근데 보통 있잖아. 경쟁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경쟁업체인데 한꺼번에 가격을 다 같이 올리는 거야. 그럼 이제 조사를 하죠.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조사를 해. 그럼 얘네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 담합이 있었다. 다 같이 지금 어때? 가격을 올려버렸다. 라고 해. 걸려. 그럼 얘는 그 기간 동안에 뭐 했어? 돈 벌어왔었죠. 그지? 그래서 담합하면 안 됐는데 돈 벌어왔잖아. 그럼 그 돈 번 게 바로 뭐야? 불법적 이익인 거야. 그래서 그거 너네 토해놔. 발 토해. 너 돈 번 거 다 토해.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걸 보고 과징금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기업들이 있잖아. 과징금 되게 처벌 많이 받아.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담합도 있는 거고. 알겠지? 그지? 다 많이 맞아봤어.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옛날에 맞아보고. 쿠팡도 이번에 지금 맞아보고. 쿠팡은 그것 때문에. 왜 쿠팡 무슨 광고라고 하니? 납치 광고. 알겠지? 뭔지 알지? 그거 해가지고, 아니, 내가 진짜 누르지도 않았는데, 진짜 쿠팡 광고 떠가지고 그쪽으로 막 납치당해가지고 광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치?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 납치 광고 그것 때문에도 과징금 맞고. 알겠죠? 그래서 과징금이라는 것은 있잖아. 그렇게 법령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토해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과징금인 거야. 됐지?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가보자. 자, 그리고 또한, 잘 봐봐.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한번 봐. 칠판 한번 봐. 얘는 두 가지였어.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그리고 경미한 형사사범이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경미한 형사사범이야. 그럼 여기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우선 부과한 다음에 그럼 순서 체크해놔. 이 경우는 행정청에서 먼저 부과를 해. 됐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때?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아. 됐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측면?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그럼 잘 들어.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야. 알겠죠? 됐죠? 왜냐면 얜 돈으로 형벌을 떼었기 때문이야. 과태료는. 알겠지? 그치? 돈으로 형벌을 떼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하지만 과징금은 칠판 한번 봐. 목적하고 성격이 다르단 말이야. 법을 어긴 애들 보고 있잖아. 지금 법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과징금은 법 어겨서 너네가 불법적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 토해내라 라는 게 바로 과징금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과징금은 뭐가 가능하냐? 이거는 형벌과 별도로 부과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형벌과 별도인 거야. 나오죠?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벌과 별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그럼 칠판 한번 봐. 여기에서 법령 위반했어. 그럼 그러한 위반 행위자가 있는 거야.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보통 봐봐. 대기업들 이런 거 지금 뭐 내라 그래? 과징금 내라 그러지? 그럼 과징금 내라 그러면 얘네가 순순히 내겠니? 안 내. 다시 뭐라는 거야? 소송을 하는 거야. 우리 그만큼 못 벌었다. 그만큼은 못 낸다. 돈 낮춰달라. 하고 찡찡대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행정소송이라 그래.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위반 행위자가 얘네가 거기에 불복할 때는 뭘 낼 수 있다? 행정소송이라는 걸 낼 수 있다. 알겠죠?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칠판 봐. 잠깐. 1문단이 제일 어려워. 1문단에서 내용 파악을 똑바로 해야 돼. 이거는 있잖아.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거든. 왜냐면 과징금, 형벌, 그리고 그러니까 벌금, 과태료. 3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선택지에 교묘하게 단어 바꿔가지고 낼 수 있어. 그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봐봐봐. 자, 칠판 한번 봐. 자, 예시 상황에서 과징금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기업들이 보통 법을 어겨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어때? 토해내라. 그게 과징금이야. 알겠죠? 그래서 과징금은 뭐와 별도? 형벌과 별도가 가능해. 근데 과징금을 지금 부과받잖아. 예를 들어 쿠팡! 너네 지금 어때? 불법적으로 돈 벌었지? 그래서 과징금 예를 들어 50억 내라. 근데 쿠팡이 어때? 불복했어. 우리 50억 못 내겠다. 라고 하면 쿠팡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불복해서 행정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왜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거야? 행정청에서 부과를 하니까.
알겠지? 그지?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게 과징금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야. 야, 우리 그거 돈 못 내. 배제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과태료는, 봐라. 얘는 뭐냐?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 범죄자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뭐야? 과태료인 거거든. 한마디로 어때? 지금 형벌 대신 돈으로 때우는 게 바로 뭐야? 과태료인 거야. 알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 자, 칠판 한번 봐.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 행정청에서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보통 법정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 어떤 거냐? 미드 같은 데 보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 운전을 하다가 뭐 진짜 가벼운 거라기보다는 그냥 자, 벌금 여기 과태료 내고 끝내는 거라기보다는 여기 운전을 하다가 뭔가 지금 좀 그래도 그 법규 같은 거를 좀 꽤 어긴 거야. 그지? 그럼 그 어긴 상황에서 먼저 행정청에서 뭘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얼마 내기로 했다라고 해. 그럼 이제 앞에 지금 어때? 미드에 보면 판사 이렇게 있고 앞에 가가지고 변호사랑 같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 내기로 했다. 그럼 판사가 어때?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래, 너 그럼 그 돈 내 하고 앞으로 그러지 마 하는 거. 아니면 판사가 어떤 거냐? 아니, 돈으로는 안 내겠어. 너 진짜 처벌 받아야 돼. 라고 하면 너 돈으로 못 때워. 너는 지금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진짜 처벌 받아봐야 돼. 라고 하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형사재판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사법기관이 재판을 할 때 그래, 돈 오케이, 괜찮아. 돈으로 때워도 돼. 라고 해주면 그 다음 뭐 내면 돼? 과태료 내면 돼. 그럼 형벌을 안 받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인 거야. 그러니까 돈을 냈어. 돈 냈는데 뭐까지 받진 않아. 형벌까지 따로 받는 건 아닌 거야. 그지? 근데 얘는 어때? 형벌가 별도야. 알겠죠? 그거하고 다른 측면인 거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됐죠? 자, 이제 문단 바뀌어. 이제 이 문단이야. 현행법에서 있잖아. 과징금. 이제부터는 좀 쉬워. 과징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화가 돼. 그럼 봐봐. 과징금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과 그리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이 있어. 됐지? 자, 그럼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거야. 그럼 칠판 봐. 이게 과징금의 뭐야? 본질 아닙니까? 불법 행위로 얻은 걸 지금 환수하는 거. 그지? 그래서 그러기 위한 제도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과 부당 또는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박탈한다는 경제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그럼 봐봐봐. 그럼 얘네들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어때?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거니까 경제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 잘 봐봐. 전자의 성격은 있잖아. 모든 제재 처분이 가진 공통점이기 때문에 본래적인 특징은 바로 뭐야? 후자의 성격. 그러니까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전자라는 건 뭘 뜻하는 거? 요걸 말하는 거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얘 보고 전자라고 부른 거고 얘 보고 뭐라고 부른 거야? 후자라고 부른 거야. 알겠지? 그치? 근데 봐봐봐. 위반 행위 제재한다는 건 이 과징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다른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갖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야. 그래서 과징금의 본질은 바로 뭐라는 거야? 요거라는 거야. 알겠지? 그치? 아까 얘기했죠? 과징금의 본질이 뭐야? 불법적 이익 토해내라는 거. 그지? 그래서 결국은 전자는 모든 제재가 갖고 있는 공통점. 본래적 특징은 후자야. 그래서 칠판 봐. 이 말의 의미가 이거야. 과징금의 본래적인 특징이 바로 뭐야? 경제적인 성격이다. 알겠지? 그지? 그 경제적 성격이 바로 무슨 말? 경제적 이익을 뭐 하는 거? 환수하는 거. 알겠죠? 그죠? 번 돈 토해내라는 거니까.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유형을 뭐라고 부르느냐?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라 그래. 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라고 부른다.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유형의 과징금은 있잖아. 불법적 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기존의 몰수, 추징 제도가 복잡한 형사 절차로 인해서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잘 봐봐. 이게 왜 도입이 됐느냐. 기존에는 불법으로 돈 낸 애들 걔네 재산 뺏으려고 하면 되게 제도가 복잡했나 봐. 왜냐면
기존에는 어때? 봐봐봐. 몰수, 추징제도야.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칠판 한번 봐. 얘는 형사 절차야. 그러니까 집행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너네 알지? 봐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형사 들어가면 뭐 들어가야 돼? 영장도 발부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엄청 심해. 그죠? 근데 과징금은 누가 때리는 거냐? 얘는 사법기관에서 때리는 게 아니야. 형사적인 게 아니라 누가 때려? 행정청에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차가 간편한 거지. 그래서 그냥 행정청에서 있잖아.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하니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데. 알겠죠?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거 하는 거야. 끼워 팔기. 이런 거 하는 거. 알겠죠? 그지? 그럼 끼워 팔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끼워 팔기를 했어. 그럼 끼워 팔기 했는데 이것도 지금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거거든? 걸렸단 말이야. 그럼 걸리면 어때? 아, 공정위가 뭐 하는 거야? 일단 너네 지금까지 돈 번 거 다 토해내 하고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럼 공정위에서 하는 거니까 간편해. 만약에 뭐로 가잖아? 몰수하고 추징으로 가잖아. 그럼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절차상의 그런 간편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게 뭐야?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이 되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알겠지? 됐지? 잠깐, 나윤아. 졸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일어나. 알겠지? 일어나야 돼. 됐죠? 오케이? 응?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걸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이라고 하는데 일단 잠깐 여기까지입니다. 밑줄이. 영업정지가 요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행정청은 있잖아. 영업 허가 등의 수익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해. 그리고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자, 봐봐. 자, 선생님 봐봐. 자, 잘 봐봐. 자, 내가 있잖아. 어떤 기관에다가 공공기관에다가 신고 없이 바로 문 열고 영업할 수 있는 가게들도 있는 반면 가장 대표적으로 봐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잖아.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냐?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해.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음식점도 당연히 행정청 허가가 필요하죠? 술집 같은 것도, 그지? 주류 판매 허가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학원도 마찬가지 뭐냐면 먼저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 알겠지? 그럼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이제 허가 받으려면 교육청에서 나와가지고 소방점검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줘야지 학원을 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행정청이 허가를 해주죠. 그럼 칠판 봐. 이렇게 허가해주는 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이런 걸 수익적 처분이라고 불러. 왜냐면 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이다. 내가 학원을 함으로써. 됐죠? 근데 칠판 봐. 학원 운영하면서 뭐가 있어?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몇 시까지만? 밤 10시까지만 수업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걸 어겼어. 그리고 어기고 지금 어때? 걸린 거야. 그죠? 그럼 걸리면 지금 뭐더라? 삼진아웃 아니었는데 막 2번인가 몇 번 걸리면 뭐야? 영업 정지예요, 학원도. 알겠지? 그지? 2번인가 몇 번 걸리면 영업 정지야. 문 닫아야 되는 거야. 그지? 돈으로 못 때워.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업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야, 너네 허가해줄 때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왜 법을 어겨? 너네 지금 한 달 동안 영업 정지야. 영업 못해. 라고 하는 걸 영업 정지 처분이라 그래. 됐죠? 자, 그럼 지문 다시 봐. 자, 근데 하지만 끊어. 영업 정지로 인해서 공공의 편익에 답 줄고. 공공의 편익. 그럼 공공의 편익이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 복지 및 출구 이건 너무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에 한해서 공익적 관점에서는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요 단어 형광펜에나 갈음에다 형광펜 요렇게 쓰는 거야. 요게 무슨 뜻이냐? 대체하다란 느낌이야. 알겠지? 그지? 갈음에다 형광펜에나 대체하다는 뜻인 거야.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이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봐봐봐. 뒤에 예시에 뭐가 나타나냐? 약국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사실 약국이라는 것은 어때? 시민들의 삶에 너무 중요한 거잖아. 의료보건은.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의 편익과 관련된 지금 직종인 거죠. 근데 얘네가 지금 뭘 어긴 거냐? 법령을 위반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법령 위반에서 원래는 뭘 받아야 되는 거냐?
영업 정지를 받아야 돼. 근데 공공편익에서 특히 그 마을에서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럼 행정청에서 뭘 해주는 거냐? 그래, 너네는 영업 정지하는 대신에 돈으로 때우게 해줄게 하고 영업 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봐봐봐. 그러면 얘네들은 있잖아. 밑줄 그어서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에다 밑줄 그어.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그럼 거기에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에다가 밑줄 긋고 뭐라고 쓸까? 경제적 제재라고 써.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에다가 밑줄 긋고 경제적 제재라고 써. 과징금의 본래적인 의미는 돈을 내라는 거야.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거니까. 그지?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것도 갖고 있긴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면에서 얘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부른다.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럼 이 유형에서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위반 행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순 있지만 밑줄 처분을 선택할 순 없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여기에서 위반 행위자가 있죠. 근데 얘는 있잖아. 본인이 뭐는 가능 아니야. 의견 제출은 가능해. 그럼 칠판 봐. 의견 제출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행정청에 걸리면 뭐 하는 거. 아, 우리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 하고 막 자기 사정 봐달라 뭐 이런 것들 보내겠죠. 그건 가능해. 하지만 처분을 선택할 순 없다. 그럼 칠판 봐. 처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 거냐.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돼. 돈 내라고 하면 돈 내야 되는 거고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그냥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얘가 지가 원하는 대로 나 영업정지 할래. 아니면 나 그냥 돈 낼래. 이런 거 선택을 못 하는 거야. 그지? 얘네가 처분을 선택할 순 없어. 됐죠? 그리고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 등 처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잘 봐.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이게 지금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 처분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해를 잘해야 돼. 잘 들어. 그럼 봐봐. 사실 솔직히 생각해봐봐. 장사하는 사람들이 약국이든 병원이든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뭘 하고 싶겠어? 영업 정지보다는 돈으로 때우기를 원하겠죠. 그지? 영업 정지 당하면 어때? 피해가 더 큰 거니까. 근데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봐봐. 잘 들어. 잘 봐. 행정청에서 공익성을 판정을 했어. 근데 뭐라고 판정을 한 거야? 야, 너네 공익성 없어. 라고 판정을 한 거야. 그지? 그럼 뭐야, 우리 공익성이 있는 거야. 우리도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학원도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학원도 공익성이 있는 거야. 라고 내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한다. 그지? 그럼 민원 제기해. 그럼 이게 바로 무슨 말하고 똑같아? 처분 결정에 뭐 하는 거? 불복하는 거죠. 그지? 예를 들어서 봐봐. 잠깐. 자, 어떤 학원이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 어때? 자, 10시 넘어서까지 수업하다가 뭘 걸렸어? 영업정지 당한 거야. 그럼 영업정지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한 거지. 뭐라고 불복한 거? 아니,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공익성이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막 하면서 엄청 막 뭐라고 따지는 거야. 그럼 그게 바로 어때?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거죠? 그럼 또 진짜 정말 어때?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누구 입장에서? 행정청 입장에서는. 그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아. 이 때문에 자, 이제 뒤에 거 이해를 똑바로 해야 돼. A 매출 봐봐. 위반 행위자에게 처분의 명시적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 A 봐봐. 위반 행위자에게 처분의 명시적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랑 됐지? 칠판 봐봐.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있죠? 위반 행위자가 처분의 선택을 지들이 결정할 수 없다 그랬어. 그죠? 돈으로 때우고 싶다고 해서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야. 그지? 하란 대로 해야 돼. 그죠? 근데 봐봐.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냅두니까 막 민원에다가 뭐에다가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위반 행위자가 지가 선택하게 그냥 냅두자. 돈이냐? 아니면 뭐냐? 영업정지냐? 그지? 아니면 B 있어. 이건 뭐냐면 공익성이 지금 성격이 적은 영업이 처분받은 영업 정지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 그럼 칠판 한번 봐.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의 의미는 이거야. 잘 들어.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영업들을 많아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지? 그래서 칠판 한번 봐. A 주장하고 B 주장이 나타났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잘 봐. 이거랑 연결되는 거야. 왜냐하면 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으로 뭐 하기를 원해. 지금 메꾸기를 원해. 왜? 영업정지는 더 피해가 가니까. 그죠? 근데 지금 현재의 법은 어떠냐? 내가 돈이냐 영업정지냐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익성이 인정이 돼야지 내가 뭐로 때울 수 있어? 돈으로 때울 수 있어. 그러니까 영업정지 당한 사람들이 너무 민원이 많아요. 그럼 이거 처리하려고 하면 그것도 뭐겠어? 행정청의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주장이 제기됐냐? 야, 위반한 애한테 돈이냐 아니면 영업정지냐 선택하게 하자. 그냥 편하게. 그지? 왜냐면 이렇게 하면 실판방 선택하게 만들면 어떻게 했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없겠죠.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야, 우리 공익성을 좀 넓게 보는 게 어때? 어떻게 생각하면 학원도 공익적인 사업 아니니? 병원하고 지금 약국만 공익적인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공익성을 좀 넓게 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게 바로 비주장인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어디 볼 거냐? 바로 몇 번 문제로 갈 것이냐?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44번 별표. 44번에다 별표해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그지? 그래서 얘는 뭐 갖고 한 거냐? 자, 칠판 한번 봐. A, B잖아. 그럼 이런 거는 뭐부터 지금 일치시키는 거냐? 거기다가 써놔. 화재 부터 일치시키는 거야. 알겠죠? 선택지에서 말하는 게 A에 해당하는 내용인 건지 B에 해당하는 내용인 건지 화제부터 일치시키는 거야. 그럼 A의 포인트는 어때? 선택권 부여하자. 그리고 B의 포인트는 뭐야?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보자. 알겠죠? 됐죠? 그럼 화제부터 일치시키고 보는 거야. 그럼 간다. 일단 1번.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는 대등한 제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미출구어 위반 행위자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에다 미출구어. 오케이. 이거 지금 A하고 연결되죠? 그럼 그거는 A에 대한 찬성이야. 맞죠? 자, 그리고 2번 봐.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해다 미출구어. 그럼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는 건 칠판 한번 봐. 화제 일치시켜봐. A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B가 되겠죠? 그지?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해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영업정지 처분의 제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견해는 A가 아니라 뭐? B에 대한 반대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2번이 정답. 됐죠? 자, 그리고 3번 봐.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근거가 되는 미출구어 공익성에다 미출구어. 공익성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 수치로 정량화가 될 수가 없다. 야, 이런 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량화 안 되니? 그냥 넓게 보자. 라고 하는 거니까 B에 대한 찬성이야. 그리고 4번. 공익성이 약한 영업 분야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확대해서 지금 처분하면 위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뭐야? 이것도 B겠죠. 공익성 얘기니까. 그럼 B에 대한 반대야. 그리고 5번 봐.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한 위반 행위자가 행정소송을 진행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이건 A하고 B 둘 다에 대한 찬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알겠죠? 선생님 생각에는 이 지문이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44번 변형하기가 너무너무 좋아. 알겠지? 그지? 꼭 기억해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졸지 마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 그럼 봐. 과징금은 있잖아.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미출구어 침익적에다 미출구어 침익적. 그럼 칠판 한번 봐. 이익을 침해한다 그래서 침익이라 그래. 침익의 반대말이 바로 뭐였어? 아까 여기 썼던 거 좀 지웠구나. 수익적. 앞에 보면은 수익이란 단어 나오죠? 이익을 준다. 그리고 침익이라는 건 무슨 말? 이익을 침해한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미출구어 법률 유보의 원칙에다 미출구어다. 됐지? 그럼 이건 뭐냐? 법률 유보의 원칙의 정의가 나오죠?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그치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국민한테 해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야. 따라서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는 부과 및 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이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출구어 침익적 행정행위의 남용을 반지하고 있다. 남용이 무슨 말이야? 남자가 칠판 봐요. 봐봐.
남자가 무슨 남자냐면 요게 원래 넘칠 남자예요. 알겠죠? 그죠? 넘치게 사용하는 걸 뭐라 그래? 남용한다 그러는 거야. 과하게 쓰는 거. 그지? 그리고 과징금은 일괄납부에다 비추고 그게 원칙이야.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일괄납부 시에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가 허용이 돼. 그럼 그때는 어때? 원칙이 있어. 그게 뭐냐?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하려고 할 때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에다 비추거나 시간, 아까 선생님이 봐봐. 출제 요소 중에 중요한 것도 무슨 성이라 그랬어? 시간성이라 그랬죠?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야. 그때까지 문서 통해서 행정청에 신청을 해야 돼. 그리고 과징금 제도는 이런 법률 유보의 원칙을 통해서 행정집행 과정에서 미추고 국민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걸 방지하고 있다. 항상 똑같아. 왜냐면 이거는 무슨 거니까 침입적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이 지금 침해당하는 것을 뭐 해야 돼? 방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뭐가 필요해?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알겠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문제 봐. 42번. 이것도 좋아요. 잘 봐. A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어. 그럼 간다. 1번. 행정청에다 비추고 주체가 매우 중요해요. 행정청은 동일한 위반 행위, 동일 미출고에 대해서 벌금과 과징금을 모두 부과. 근데 잘 들어. 벌금은 행정청이 아니에요. 벌금은 누굽니까? 사법기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칠판 봐. 동일한 위반에 대해서 형벌하고 과징금하고 둘 다 부과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벌금은 누가 하는 거야? 사법기관이 하는 거지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야. 주체가 틀린 거야. 그 다음 2번. 정답은 2번이죠. 행정청은 경미한 형사사범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거. 그지? 자, 그리고 3번. 행정청은 특정 법령을 위반해서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선 과태료가 아니라 뭐? 과징금이라고 바꿔야죠. 3번은 과징금이야. 그리고 4번. 행정청은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 미출구어요?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 미출구고 뭐라고 할까? 벌금이라 그래야죠.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는 벌금이라 그래. 벌금은 행정청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사법기관이 하는 거. 알겠지? 그 다음 이제 5번. 행정청은 과징금의 목적이 형벌과 동일 X. 과징금의 목적은 형벌하고 다른 겁니다. 그지? 그리고 또 틀려. 사법기관의 재판을 거치지 이건 맞네. 사법기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 이건 맞아. 자, 칠판 봐. 여기 사법기관 재판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칠판 봐. 사법기관의 재판이 필요한 건 뭐야? 과태료. 알겠죠? 과태료 중에서도 어떤 거? 경미한 형사사범의 경우에. 알겠지? 그지? 요 부분. 경미한 형사사범 만들지 않기 위한 거 있죠? 요 때는 뭐가 있어? 사법기관의 재판이 있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4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일단 1번 봐. 변형된 과징금에 답이 출구고 그럼 변형된 과징금이 뭡니까? 요거 영업정지 대체. 그럼 이거는 뭐냐?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수단. 맞죠? 수익이 뭔데? 영업허가 해줬어. 그리고 똑바로 안 해. 그럼 어때? 사후관리수단으로서 뭐 하는 거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2번.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은 모두 당연히 뭐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은 기존 몰수 추징제도가 지닌 집행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도입됐다. 아까 했던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 정답 4번이야. 어디가 틀려? 달리. 둘 다 가능해. 알겠죠? 됐죠? 자, 칠판 봐. 항상 상위 개념이 중요한 거야. 자, 여기로 와봐. 잘 봐봐. 얘하고 어차피 어디에 들어가? 과징금에 들어가. 그리고 과징금은 아까 뭐라 그랬어? 위반 행위자가 불복하면 뭘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달리가 아니고 둘 다야. 알겠죠? 됐죠? 상호관계가 언제나 중요한 거야. 어차피 양쪽 다 과징금에 들어가니까 둘 다 위반하면 행정소송에 지금 행정소송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4번이 정답. 그리고 5번 봐. 둘 다 모두 미출고. 맞죠? 어차피 둘 다 어디에 들어가? 과징금이니까 법률 유보 원칙이잖아. 그지? 그래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글 읽을 때 있잖아. 부분만 생각하면 안 돼. 얘네가 어느 상위 개념에 속하는지도 생각해야 돼. 자, 정보사회관계라는 건 대조, 일치, 상하관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뒤로 갑니다. 44번은 아까 했고요. 45번 문제는 바로 뭐냐면
윗글 바탕으로 보기 보라 그랬잖아. 그럼 딱 봐봐. A 약국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이 된 거야. 그래서 미출구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1개월을 사전에 통지받았어. 근데 하지만 손해를 우려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라는 미출구어 민원 제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행정청에서는 뭐라고 한 거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대체해서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미출구어 약사법의 규정 근거에다 미출구어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쓸까?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써놔. 아까 과징금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지?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거에 따라서 전년도 총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해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처분을 한 거야. 근데 하지만 영업자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과징금을 일괄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분할 납부를 희망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간다. 일단 1번 1억 원 미출국고 상한액 미출고 맞아. 거기 나오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봐. 영업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기 위해선 통지받은 날로부터 미출구어 50일 이내. 앞에서 뭐라 그랬었더라?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돼? 50일 이내야. 알겠지? 그지? 6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3번. 정답 3번이죠? 행정청에서는 있잖아. 영업자의 민원을 수용해서 경영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해 근거로 600만 원. 아니죠. 900만 원. 900만 원을 먼저 내라고 한 다음에 어때? 얘가 또 민원 제기를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리고 4번 볼까? 행정청이 약사법의 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건 바로 어때? 영업자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행정행위, 과징금이니까. 그리고 5번,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가름한 건 약국의 영업이 공공의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왜? 공공성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돈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지? 그래서 3번이 정답. 알겠죠? 됐죠? 오케이? 자, 내용 파악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